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78쪽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초대 국회까지 했고요.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는 이 과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선거를 실시해서 초대 국회의원 198명 선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책에서 보셔야죠.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198명 국회의원 선출 2명, 198명이죠. 그래서 2명은 어떻게?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공석으로. 그래서 초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대 국회의원 4년 아닙니까? 5년 아니에요? 뭐 5년, 4년? 4년? 그거는 이제 계속 변해서 그런 거고, 초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원국회에서는 북한 의석수 100석이 빠진 상태에서 198명이 국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드디어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른바 제헌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민주공화국 체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단원제 국회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요. 그리고 간선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선제로 인해서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는 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통령은 이시영이 이렇게 간접 선거로 선출이 돼서 이 대통령 이승만이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승인한 한반도의 합법정부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1공화국이 열리는 거예요. 제1공화국. 이제 공화국이, 우리는 이제 헌법에 의해서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1공화국이 열렸고, 제1공화국이 열렸을 때 제헌국회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제일 시급한 것이 친일파 청산이다 라고 해서 바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국회에서 9월 달에 1948년 9월 달에 친일파 처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북한 놈들은 이 친일파를 싹 다 제거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하고 있느냐? 친일파부터 제거하자라고 하면서 반민족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른바 반민법을 만들고요. 자, 이 반민법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반역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해야 돼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다 누구라고요? 이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친일파한테 이걸 주면 뭐 잡아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자, 3번 제헌국회 활동 연가로 1번에 일제잔재 청산 노력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제헌국회 활동 기억번 제헌국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민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10월 달에 만들어지고요. 자, 이들이 그 친일파,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를 했던 친일파들은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사하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그 이광수, 최린, 그리고 노덕술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체포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결과
이 결과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국회에서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다라는 거죠. 이른바 반공인데요.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일종의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이런 업무, 공적인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단하겠다. 이거 친일파를 청산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잡아 쳐놓고 있으니 그러면 이들은 공산당을 때려잡는 사람들인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간첩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거죠. 와, 황당하죠. 그래서 반공을 친일파 청산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이승만 정부예요.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돼 버립니다. 자, 결과 정부의 방해,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그리고 정부 및 경찰 요직에 자리 잡은 친일파의 방해. 이들이요 수사에 협조를 안 합니다. 맨 처음에 난 죽었구나 그랬는데 이승만 정부의 이 공표가 나는 순간 체포돼 있는 경찰 수뇌부가요 딱 그랬죠.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무슨 소리야? 당신들 친일파 행적이 있는데 막 두고 봐 한번.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반민특위 해체해 보세요. 정부는 간첩 혐의로 특위위원을 구속합니다. 정부는요 친일파 청산 얘들 간첩이네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간첩. 그러면서 체포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풀려났던 경찰 애들 있죠. 얘들이 여기를 습격해버려요. 이른바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안 됐던 게 친일파 청산이 안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살고 있죠. 이때 당시에 친일파를 청산을 했었어야죠. 못했습니다. 자, 379조 또 재헌국회에서 했던 것이 친일파 청산과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농지를 개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만드는데요.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만듭니다. 이른바 농지를 개혁하자라는 거죠. 당시의 광복 이후에도 자작농이 많습니까? 소작농이 많습니까? 소작농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작인을 거의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농지를 새로 개혁하자. 어떤 원칙이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 이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번 배경 농지개혁법을 공포했는데요. 49년. 시행은 50년이에요. 이 49년에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려고 봤더니요. 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 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만드느라고 1년여가 소진이 돼요. 그래서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은 50년에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삼정부. 그러니까 이 46년에 벌써 1946년에는 북한에서 시행을 했는데 북한은 농지개혁이 아닌 토지개혁을 했어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도 포함되고 뭐 심한 경우에 뻘도 포함되는 거야. 그걸 다 몰수를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재수 없으면 산 갖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토지개혁인데 우리는 농지개혁이에요. 그래서 산 같은 거 그런 건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만 개혁 대상으로 놨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3정보, 1정보는 3,000평이니까 3정보면 9,000평, 약 10,000평. 그렇죠? 10,000평 정도 이상의 농지를 가진 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뺏는 게 아니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싹 다 뺏었다가 싹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매입하고 3정보 한도로 유상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주에게 땅을 사는 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지주는 국가에게 농경지를 주고요. 국가는 지주한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으로 가름합니다. 지가증권. 지게가 나오면 뭡니까?
지게가 나오면 그 광무개혁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 농지를 누구에게 줘요? 농민에게 줘요. 농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농민은 국가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살 돈이 없습니다. 괜찮아. 생산량 3분의 1을 5년 동안 상환하세요. 그러면 당신 땅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시행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50년이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지주들 부자죠. 정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뺏기는 거잖아. 그래. 이럴 거면 농민들한테 일단 팔아버리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주가 막 파니까 싼 값에 파니까 사버리죠. 사들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1년 뒤에 개혁을 하려고 봤더니 개혁 토지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 좋다. 남은 개혁 토지라도 이 개혁 대상 토지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것도 흐지부지 되면서 끝나버리는 게 이게 농지개혁입니다. 안타깝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귀속재산처리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미군이 갖고 있었던 거 있죠. 미군이 우리 권력을 이양받으면서 총독부에서 그래서 우리를 미군이 일정 기간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본 애들한테 받은 그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한국전쟁이 들어옵니다. 한국전쟁. 여러분들 한국전쟁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무엇을 많이 들어봤어요? 6.25 전쟁을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은 들어봤는데 한국전쟁은 못 들어봤다라는 거죠. 자, 1949년 50년 시행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6.25 전쟁. 50년 6월 25일 날 동족산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전쟁이죠.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배경,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광복 이후 한반도 내부의 불안정. 그래서 38도 선의 설정, 그리고 미국 소련이 진두하면서 주둔하면서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됐고 그 아래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8월 15일 날 만들게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9월 달에 이 북한 애들도 북한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굉장히 이름이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 그래요? 지금 뭐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 좋죠? 고조선부터, 그렇죠? 조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인민, 여러분, 국민이 좋은 겁니까? 인민이 좋은 겁니까? 국민은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죠. 인민은 사람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더 높게 있는 게 인민이란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면 괜히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북한의 전쟁 준비. 이 얘들은요 벌써 저때 정권 수립 다 됐는데 그 이전부터 정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을 필두로 해서 어떤 조직체가 싹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를 만드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얘들은 벌써 정권이 들어섰죠. 그렇죠?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주의 국가화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헌국회에서 친일파 청사하는데 안 되고 이것도 법을 만드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정신없는 틈을 타서 얘들이 순식간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요 우리 50년 그러니까 48년 뭐 이때 50년 벌써 2년 훅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정부를 만들자 통합정부 수립 운동 이런 것들 전개할 때부터 얘들은 46년부터 소련하고 친했고 좀 이따 중국하고도 친해요. 그러면서 소련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조금 있다가 야
우리가 내려갈 건데 그럼 적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좋은 거잖아. 그렇지? 니네가 먼저 만든 거잖아. 이거 우리가 해주니까 니들도 도와줘. 그래 도와줄게. 그러면서 전쟁 지원을 약속을 하고요. 조금 이따 중국 애들도 전쟁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요. 벌써 이때쯤 되면 기갑부대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탱크 있죠. 전투기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북한의 전쟁 준비인데요. 기억번 화전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하자라는 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화친과 전쟁의 양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랫줄에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고요. 그 니은번에 보시면 사회 혼란이죠. 38도 선에서요. 계속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빵빵빵빵 터지게 소모전을.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빵 쏴버려요. 인민군이 빵 쏘고. 그러면 이제 국군이 죽죠. 와 난리가 났죠.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빵 소모전 빠방빵빵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지금 철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벌어질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그냥 이런 평지고 거기에 편말만 꽂아놔요. 여기 남방 한계선, 저기는 북방 한계선 이렇게 해서 편말 꽂아놓고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들이 욕하면 어이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소모전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군사적인 중도를 유도를 시켰던 게 이제 북한 애들이었고 디귿번 전력 증강. 소련에서 다량의 현대식 최신 무기, 항공기, 전차 이런 것들 들여왔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김두봉의 조선의용군 얘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선의용군은 하나의 조직화된 군대잖아요. 이 조직화된 군대가 그대로 들어와서 인민군에 편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선생님 우리도 한국광복군이 있잖아요. 한국광복군. 그래 좋습니다. 한국광복군이 그대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군정이 뭐라고 그랬죠? 정부단체 같은 거 안 돼. 그러니까 다 분리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적으로 조직화된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고 얘들은 벌써 들어와서 벌써 군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말할 게 없죠. 이 독립군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6.25 전쟁 때 북한군은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남한의 한 이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기갑부대로 인해 가지고 전력을 말도 못해요. 그냥 얘들은 그냥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 380쪽. 자,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의 성장. 그래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있고요. 자, 소련의 핵무기가 개발됐는데 그것을 성공시켰어요. 대단한 거죠. 자, 니은 미국이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미군은 빠진다고 했잖아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어요. 누가 지금 신나요? 북한 애들 신나죠. 미군이 빠졌네? 와, 그러면 애들 지켜주는 애들 없네? 그러면 뭐 천천히 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소련도 아싸지요. 그렇죠? 소련 세계전쟁이 터질 수 있는 것을 막았잖아요. 미군 애들이 가버렸습니다. 아,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미국에서 에치슨 선언을 해버려요. 에치슨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우리는 미국은 이제 앞으로 군사 개입을 피하겠다. 근데 미국 앞바다가 태평양이죠. 그럼 태평양 끝까지 어디까지를 자기네 바다로 볼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라인을 그리는데 이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얘들은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얘들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 일본과 이렇게. 그래서 한반도와 필리핀은 빼고 여기에 만약에 군사적 분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 앞마당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에치슨 선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 어떤 군사적 분쟁이 생기면 참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이 이것이 결정타였죠. 자, 그래서 양괄호 2번 전개과정 예상한 대로 북한이 남침을 감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오른쪽 날개인가요? 거기에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을 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죠. 빵! 빵 쳐들어옵니다. 그때 바로 서울이 뚫려버려요. 며칠 만에 뚫립니까? 3일 만에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고요. 전쟁이 발발했고 6월 28일 날 3일 만이죠. 6월 28일 날 한강이 점령당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한강을 폭파해라.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강 인도교. 이유는 왜 그래요? 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요. 대전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당시에 한강은 철교가 있고요. 3개의 철교가 있고 1개의 인도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셔버리면 도하하는데 힘들죠. 다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배 타고 오든가 그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들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피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리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피난 행렬들이요. 다 가고 있는데 피난 행렬이 있습니다. 시끄러 끊어. 빵 눌러가지고 터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 한강이 또 점령당했다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을 임시 수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임시 수도 부산이 되는 것이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 버리고 북한 애들은요. 쭉쭉 인민군이 쭉쭉 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격해서 어디까지? 이 낙동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 북한이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6.25 전쟁 빵 터졌을 때 유엔에서요. 바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자 지금 전쟁 터졌다. 그런데 지금 북한 애들이 무조건 침략 전쟁을 시킨 거다. 자 이거는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지원하려고 봤는데 지금 벌써 다 쪼그라들었어. 이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심각하죠. 그래서 유엔군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때 3일 만에 한강이 서울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임시수도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또 뭡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라 한다는 결정이 있었어요. 자, 임시수도 빼고. 자, 이때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낙동강 정선이라고 해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낙동강 전선은요. 여기에서 못 막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절대 여기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정선에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때는 학도병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냥 막 막아라. 여기 뚫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미친 듯이 막고 이때 당시에 그 유엔군과 뭐 미군이 다 참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 하는데 이 유엔군이 여기 연합군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때 막 이제 막는데 연합군도 많이 죽죠. 유엔군도 평화유지군이 많이 죽는데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끝나는 거야. 전쟁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하다가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 날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시행하는데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합니다. 자, 말도 안 돼요. 이게 그 벼락을 두 번 맞을 그 확률이라든가 그렇대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던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북한군의 그 경계가 소홀했던 데가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은 갯벌이 있단 말이죠. 이 미군이 인천을 상륙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허리춤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 치고 왁 이렇게 치면서 여기 올라오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애들이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을 6.25 전쟁이래. 자, 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문제가 나온다면 대부분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 보통 그 순서 맞추기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싹 적어놓고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섞어요.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맞추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진격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쫙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 부분까지 진격을 해버렸어요. 압록강까지. 그렇죠? 다 장악을 했습니다. 우와, 이것이 이제 9월 달까지 우리가 진격을 했고요. 10월 달까지. 그래서 9월 28일은 평양을 탈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쭉쭉 올라가서 10월 달에는 압록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저 모습이 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송에 나와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압록강이 보이고 두만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지.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뭡니까? 10월 25일 날 30만의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요것은 이제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렇죠? 그 영화. 거기에서 보면 산이 그냥 온통 빨갛죠. 빨간 그 한쪽 그 부대는 막 소총으로 총 쏘고 오고, 한쪽은 북치고 깽가리 치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산이 그냥 해가지고 뭐 천지가 진동하는 그 느낌이지. 30만이 넘어오니까 그때 그냥 뒤도 안 보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그 준비가 없을 때 30만 군이 쳐들어오니까요.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요 밑에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동하지 못한 국군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아무튼 자, 요것이 1951년 1월 4일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이때 서울이 다시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 북한 놈들이 서울을 다시 뺏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3월 달에 서울을 탈환해요. 서울을 탈환합니다. 서울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야 하면서 얘들은 밀고 우리도 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젊은 청년만 죽어나가고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것이 영화 고지전입니다. 하루는 요만큼 내가 진격해서 여기 내 땅을 냈다 그랬는데 얘들이 진격했어요. 다음 날은 요만큼 해서 깃발 딱 꽂아. 북한 땅이 됐다가 또 오늘 또 해가지고 이겼어요. 깃발 딱 꽂아. 우리나라 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이 그 소련이 1951년 6월 달에 이러지 말고 우리 휴전을 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전을 제의하는데 이것이 또 휴전에 대한 내용으로 엄청나게 싸워요. 자, 일단 휴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휴전부터 하고 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것이 이제 유엔군 측의 내용인데 웃기지 마. 일단 정리하고 해. 전쟁은 계속되는 거야. 그 소련군의 주장이고 뭐 이런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이 유엔에 휴전 제의를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범국민적 휴전 반대 운동이 전개가 돼요. 이거 반대한다. 그도 그렇죠. 이거 그냥 밀어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서 통일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왜 여기에서 휴전합니까? 밀어붙이자. 우리가 갈 때까지 가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데 니들이 지금 쓰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오르락 내리락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1953년 6월 달에 이승만 정부에서요.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그래서 석방해줘요. 그리고 한 달 뒤에 7월 달에 휴전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산 상잔의 비극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1953년 7월 달.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기 휴전선을 설정을 해놓잖아. DMZ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지뢰를 엄청 박아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책이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편해요. 항상 가보면 이제 가보신 분들 계시죠? 편합니다. 뭐 거기에 그 동물들이 뛰어놀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뭐가 뻥 하고 터져요. 왜? 동물들이 뛰다가 밟은 거야. 지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박아놔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휴전 때문에
지금까지도 휴전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양거리 이번에 전개 과정을 한번 볼까요? 북한의 남침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 인도교, 철교도 이제 폭파되고, 유엔군 참전, 미 지상군이 또 참전했고, 그리고 국군 작전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당신들이 하시오. 그래서 지휘권도 이양해줘요. 낙동강 방어선이 또 구축이 됐었고요. 그렇죠? 계속 전쟁이 안 되다가 9월 15일 날,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는 이 작전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을 또 수복을 하고, 그리고 평양까지 탈환을 합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합니다. 그렇죠?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도 탈환하고 10월 달에 자, 압록강 최대 진격. 그래서 압록강은요 10월 달까지 가는데 11월 달까지 10월 달에 뭐가 넘어요? 중공군이 넘어요. 중공군이 넘어오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진격하던 군인들은 계속 진격을 해. 11월 달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중국군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린 진격하다가 얘들이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고립돼 버리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최대 진격을 했고요. 30만 중국군이 개입을 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10월 달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함락되고요. 일사후퇴라고 하잖아요. 서울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요. 그래서 소련이 휴전 제의를 하죠. 그렇죠? 우리 정부와 국민은 반대했지만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휴전 협정에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정부요. 우리 정부는 승인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서 협정이 체결된 거지 우리 싸움인데 우리 전투인데요. 우리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 강제로 체결돼 버린 거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양가로 3번 휴전협정 됐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전쟁의 결과와 영향 장난 아니죠. 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 전쟁 고아가 발생했고요. 물적 피해는 전반도의 약 80%가 전쟁터가 됐어요. 폐허가 됐잖아. 오른쪽에 날개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그냥 폐허잖아요. 양가로 2번에 영향 보면 동그라미 2번 남북한 독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 김일성이요. 자신의 독재 세력을 구축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이 패배가 있었지. 이거 누구야? 너 때문에 그러지. 숙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가 거기서 문 열어줬지. 숙청. 그러면서 김일성이 독재 체제가 되고 남쪽은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반공. 이승만 정부는 반공에 심취합니다. 그렇죠? 내 말이 맞잖아. 어떻게 북한 놈들. 쟤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라니까. 아까 간첩 맞잖아. 이렇게 되죠. 제일 무서운 놈들. 얘들은 믿을 수 없는 애들. 그러면서 서로 남북한 독재 체제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 됐고요. 하나 안 해드린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380쪽에 그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인데요. 1953년 발표된 대중가요입니다. 그 슬픈 노래예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여기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금순이를 놓고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주 슬픈 노래죠. 그래서 이 굳세어라 금순아가 나오면 이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쭉 넘어가서요. 386쪽으로 갑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386쪽에 1공화국, 2공화국.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발전되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의 각 공화국의 발전 과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제1공화국이 성립이 됐다라는 거죠. 제1공화국은 언제입니까? 이승만 정부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언제 들어서게 됩니까? 1948년. 그렇죠?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1960년 4.19 혁명 있죠? 4.19 혁명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던 이승만 정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1공화국의 발전이죠. 양가로 1번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공 이주의 정책, 무조건 반공이에요. 난 공산당이 싫어해요. 무조건 반공입니다. 자, 기억번 민심 이탈이에요.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는데 반공이 언제야? 그러면서 방해하고요. 그렇죠? 농지개혁의 소극적 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죠.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48년에 초대 국회의원. 그런데 국회의원은 몇 년? 2년짜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에 2대 국회 총선이 있어요. 이때 무소속이 엄청나게 당선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소속이 당선되었다는 건 야당도 싫다, 여당도 싫다. 소속 없는 애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현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표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도 조직을 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의 발췌기원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칠판을 한번 보시고요. 자, 1대 국회, 초대 국회에서 1948년에 초대 국회가 몇 명이었어요? 198명의 초대 국회가 열렸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이 다수.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왜요? 대통령은 몇 년이었어요? 4년이었잖아. 근데 무슨 죄예요? 간선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언제 있어요? 1952년에 있잖아요. 그렇죠? 1952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이걸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그러면 지금 간선제에서 대통령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무소속 세력들이 당연히 이승만 정부 말고 다른 그 대통령을 선출을 할 거 아닙니까? 간선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51년에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지금 51년, 52년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언제예요? 전쟁 상황입니다. 1950년 전쟁 치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지금 부산에 임시 수도가 만들어져 있고 전쟁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51년, 52년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또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 그렇죠? 임시 수도인 그 부산에서 이 자유당을 만듭니다. 자유당. 자, 이승만이 도대체 내가 내 세력을 키워야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내가 대통령 못 하겠잖아. 그래서 자유당을 만들어요. 자유당에는 당시에 먹을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깡패들이 정치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모인 겁니다. 그것이 정치 깡패들이 만들었으니 그것이 자유당이에요. 뭐 했겠어요? 이승만이. 불법이죠. 자유당 뭐 깡패들인데 깡패들 가지고 정치를 하는 깡패 정치가 시작됐던 것이 우리 1공화국입니다. 안타깝지요. 자, 그러면서 1952년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꽁꽁 묶어버리죠. 부산 지역에. 이유는 뭐냐면 전쟁 중이죠. 부산에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장공비를 토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부산을 포위시켜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열어요. 국회. 이름하여 피난 간 곳에서 국회가 열렸다. 그래서 피난국회가 열리는데, 이때 1952년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국회의원들을 모읍니다. 국회의원들을 모은 다음에 여들 보시오. 잘들 보시오. 그래서 지금 전시 상황인데 지금 전쟁 중이라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할 건 없고, 지금 그 헌법 내용 중에 조금 틀린 것이 있으니 그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만 고칩시다. 이른바 이것만 빼자. 발췌기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현재 간선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고치는 겁니다. 직선제로 고치면 훨씬 지금 간선제보다 직선제로 했을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지금 수를 쓰는 것이 자유당 정권이고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발췌기원을 얘기를 하니
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무소속 의원들이 난리가 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비난국회가 열렸을 때 이제 그날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자. 그러면서 이제 통과시키는 날인데 뭔 버스가 한 대 와요. 그래서 의원님 타시죠. 이게 뭐 어디 가는 버스요? 국회 가는 버스인데 지금 전시 상황이고 기업령이니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렇소? 그럼 버스를 딱 타요. 그럼 거기 가니까 이제 선후배들이 다 있죠. 아이고 오셨어요. 지금 왔는가? 앉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버스가 가는데 산으로 갑니다. 버스가 산으로 가고 어떤 의원들은 나오는데 문을 걸어 잠그죠. 군인들이 와가지고 못 나가십니다. 무슨 햇소리야? 지금 여기에서 개헌안 발의해야 투표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만 못 나가세요. 오늘만 집에 계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협박하고요. 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자유당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승만 정부에서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옮기는 거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으로 대놓고 그리고 중임제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국회도 양원제로 바꾸자라는 것이 그 유명한 발췌개헌입니다. 자, 일단 이 발췌개헌으로 인해서 그 개헌안 통과를 시키는데 일단 거기에 참여한 이 피난국회 열렸는데 그 피난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도 가관입니다. 그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의장이 나오죠. 자, 이거 생각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킬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찍자라고 했는데 황당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뭐요? 막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 천막 쳐놓고 국회를 하는 거예요. 피난국회니까 임시적으로 하잖아요. 국회 주변에 요 주위에 누가 있냐면 자유당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손 안 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어디 없나? 어쩌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막 손 들면서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는 그런 표정이 발췌개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린 것이 발췌개헌입니다. 그 유명한 발췌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발췌개헌상으로 이제 직선제로 바뀌면서요. 이때 그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는데 대놓고 하죠. 여러분들 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아이고 전쟁 중에 피난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뭐 배고프시죠? 고기 드릴게요. 고기 주고 쌀, 그렇죠. 밥 구경한 지 오래되셨죠? 밥 드세요. 이거 모두 다 각하께서 하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이거 하나씩 들고 가세요. 막 더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찍으시면 그러면 각하께서 또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찍기 시작하죠. 그래서 1번을 찍으면 그렇죠. 1번 찍으면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이 된 거예요. 이것이 52년 8월 달에 이승만이 대선에 나왔는데요. 당연히 당선이 됐습니다. 이승만이 재선에서 이제 2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54년에요. 1954년에 이 2년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50년에 했잖아. 그러니까 2대 국회에서 이제 바꿔요. 그래서 임기가 4년 된 국회의원들. 그래서 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3대 국회의원에서 누가 제일 많아지냐면 이 자유당이 114석으로 거대 여당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였죠. 이제 한번 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당 애들이 가서 의원님 서명하시죠. 뭔데 이놈들아? 딱 봤더니 탈당 서류하고 입당 서류예요. 이제 탈당 서류하고 입당하는 게 자유당이. 하세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이놈들아. 그러시면 뭐 그러시든가. 목을 찌르고 손가락 잘라서 제가 찍으면 돼요. 제일 편한 거죠. 어쩔 수 없죠. 찍죠. 뭐 따님 잘 계시죠? 이놈들이 찍죠.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이 거대 여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4.4 5.입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4.4.5 입개헌인데 이 유명한 4.4.5 입개헌은 1954년에 있었어요. 1954년 11월 달에 있었는데 보세요. 자, 대통령이 언제 뽑혔습니까? 1952년이죠. 그러면 4년제니까 몇 년? 56년에 대통령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 그런데 당시에 그 헌법상으로 보면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3번 나갈 수는 없거든요. 3선 출마는 금지돼 있어요. 요것이에요. 요것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장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 한번 개헌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상 문제가 있네요. 무슨 개헌이라고 하니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요. 이 중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말이 돼요?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초대 대통령. 이 이승만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개헌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놈의 노인네가 지금 미쳤나? 노망이 들었나? 아주 이제 대놓고 독재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난리가 나지요. 그렇죠? 이게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유고시에 잘못됐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하는 권한 승계권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4.4.5 입개헌안인데 당시에 개헌을 하려고 하면요. 총원이 203명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총원 203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당시에 그 개헌 방법인데요. 203명 중에 3분의 2, 이 산수를 계산하면 135.333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135명이 찍어야 돼. 136표가 나와야 돼요.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죠. 찬성이죠. 왜요? 0.333은 이거는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왜? 사람이 찍은 거지. 그러니까 0.3은 한 명이 찍은 거로 봐야죠. 그러니까 136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몇 표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결됨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의장이 이거 135표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은 신났죠. 드디어 민주주의가 꽃을 피는구나. 여당 의원들은 큰일 났다. 그렇죠? 이것을 경무대 당시에 이제 지금의 청와대 경무대 이승만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의 그 소속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큰일 났다 막 하는데 이 경무대에 수학자 한 명이 와요. 그러면서 각하 이것은 부결이 아니고 가결 대응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또 무슨 논리요? 한번 설명해 보시오. 브리핑을 해요. 쫙 놓고 쫙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각하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요. 아는데 지금 장난치러 오셨어. 이거 지금 부결된 거 아니요? 자, 수학적 논리에 보면 0.5 이상이 되면 1로 입히는 것이고 0.4가 되면 이것은 0.4 밑에는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0.333은 0.5가 안 됐기 때문에 버려야지요. 그럼 135표가 나오면 가결입니다. 오, 이런 것이 있었어. 4.4.5입이죠.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래서 이틀 뒤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소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멍청해서 이것을 잘못 발표했네요. 이거는 이런 논리로 인해 가지고 135표는 부결이 아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땅땅땅 쳐요. 이게 통과된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 이 4.4.5입 개헌입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발췌 개헌. 그래서 1차 개헌인데요. 배경은 뭡니까? 이 대통령이 무소속이 많으니까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적지요. 그래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 이것이었고 니은번 전기에서 보시면 2번의 니은번이죠. 전기에 보시면 맨 끝에 부산 지역의 국비토벌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발췌 개헌을 무력적으로 통과시켜버리죠.
자, 그 동그라미 3번 4사후입 개헌인데요. 대통령 삼선 개헌, 그 삼선 금지 요 조항을 철폐하는 거지. 누구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한해서. 자, 니은번 경과 표결 결과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으나 자유당이 4선 5입 논리로 인해서 이거를 통과로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 좋다. 우리는 통합 야당을 만들자. 안 되겠다. 야당끼리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될 리 아니다. 그래서 자유당에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자,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의 신익희 후보, 그리고 그 부통령의 장면, 이렇게 이제 출마가 됩니다. 그런데 신익희 후보가 선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버립니다. 갑자기 급사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죠.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신익희를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익희가 급사하면서 이것은 이제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동정표가 장면한테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부통령이 되고 이기붕이 떨어져 버려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 3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3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무소속의 조봉암 씨가 출마를 했어요. 이 조봉암 씨가 완전 정치 신예입니다. 신인인데 이때 30%를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를 득표했다는 건 여차하면 붙을 뻔했다는 거지. 그렇죠? 당선이 바뀔 뻔했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완전 눈에 가신 거예요. 게다가 조봉암은 국민 30%가 날 지지했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자, 이 30%가 지지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진보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새로운 정당 진보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또 문제예요. 진보당을 창당하고 평화통일을 주장을 합니다. 평화통일 당시에 너무 좀 성급했죠. 1956년입니다. 1950년에 전쟁 치른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평화통일 얘기를 하니 이승만 정권에서 이거 간첩이구나 라고 하면서 진보당을 습격해요. 그래서 이게 진보당 습격 사건인데요. 이 간첩으로 만들고 조봉암을 체포합니다. 체포한 다음에 그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요. 사형을 시키면서 끝이 나는 것이 이것이 진보당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경향신문이요. 야, 이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정부냐라고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이승만 정부에서 경향신문도 폐간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 다 했죠. 뭐 완전 부정부패. 자, 양과로 2번의 4.19 혁명입니다. 자, 4.19 혁명은요, 또 엄청나게 기가 막히는데, 자, 일단 4.19 혁명을 지금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쉬었다가 해야 되나? 일단 지금 4.19 혁명까지 하겠습니다. 4.19 혁명. 자, 4.19 혁명은요, 일단 이제 4대 대통령 선거죠. 1960년에 있습니다. 4년 뒤니까, 그렇죠? 4.19 혁명인데 이때 3월 15일 날이 투표 날이에요. 자, 우리가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죠. 자,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은 이기붕. 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지웠더니 그냥 분필가루가 이렇게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병옥 박사도 이 민주당은 구술해야 돼. 갑작스럽게 또 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당선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장면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당 정권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였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조직화돼요. 1년 전부터 그 내무부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부죠. 행정부에 공문이 하달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 뭐냐면 이제 바꿔치기예요. 투표함 바꿔치기. 일단 투표하죠. 그러면 이 함을 그 개표소에 갈 때 개표소에서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다 찍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또 그 3인조 5인조 투표를 해요. 그래서 3명씩 들어가서 기표소에 서로 보면서 1번 찍는 거예요. 안 찍으면요. 이제 나오잖아요. 3명, 5명 같이 들어가서 찍는 거 이렇게 보고. 안 찍으면요. 나오면 완장을 차고 있는 밖에 자유당 그 당원이 있어요. 딱 보고 얘 안 찍었다고 신호 주죠. 그러면 거기에서 막 가서 밟는 거야. 이렇게 막 두드려. 너 왜 1번 안 찍었어? 각하가 막 그러면서 두드려 패는 거죠. 그 모습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1번을 안 찍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사전투표 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표소 점거에서 여기에서 이 기표소에는 야당 의원 출입 금지 이거 시켜버린 거예요. 당신 나가! 막 이러면서 출입 금지 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전적에 그 조직적으로 돌기 시작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전 투표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유출돼서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 부정선거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시행됐을 때 야당 의원들은 또 그 뭡니까?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니까 여러분 투표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 결국에는 됐죠. 근데 이 3.15 부정선거에서 3월 15일 날이죠. 이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때 그 마산에서 당신은 뭐야? 당신 뭔데 왜 사람들을 두드러 패는 거야? 그러면서 완장부들한테 대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완장부터 막 두드러 팬 거죠. 거기에 있었던 마산 시민들이 이 사람들 지금 장난쳐 그러면서 왁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시위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거 불법 선거다 그러면서 막 시위가 되니까 이 경찰력이 무력적으로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3월 15일 날 이승만이 야 밀어! 그래가지고 무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개표가 됐고요. 개표 결과 이승만은 96%, 이기붕은 이렇게 92%인가 이렇게 당선이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유효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다시 바꿔. 그래가지고 다시 막 2번, 3번 막 섞어가지고 막 돌려놓고 무효표 막 만들어가지고 70%로 다운시켰던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선됐다. 어찌됐건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4월 11일 날 마산에서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3월 15일 날 실종 신고가 되었었거든. 이 김주열 학생이요.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어요. 묶인 채로. 그런데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거슬러 봤더니 이날 이 경찰력이 해가지고 막 총 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최루탄을 그냥 눈에다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눈 뚫어가지고 그게 된 거죠. 당황한 경찰들이 그거를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바이트를 해가지고 앞바다에 던져버린 거지. 근데 그것이 풀려가지고 4월 11일 날 둥둥 떠오른 겁니다. 이때 막 이 국민들 분노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고 마산에서 야 이게 주열이 살려내라 이렇게 되면서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렇지 이것 좀 어찌 이상하다 그랬어. 으쌰으쌰 들어가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시에 경무대 앞까지 4월 19일 날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가 되면서 경무대 앞까지 시위대가 갑니다. 청와대 앞까지 간 거예요. 으쌰으쌰하니까 저게 뭐 이렇게 밖에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각하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기는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나가봐야겠어. 근데 밖에서 빵빵 총소리가 나요. 뭐야 이게 총소리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4.19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계속 무력적으로 진압을 하니까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이 나옵니다. 대학 교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국선언을 하죠. 이 일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도저히 안 되겠죠. 이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은 알 수밖에 없죠. 이 일이 무슨 일이요? 이렇게 됐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4.19 혁명입니다. 386쪽에 양과로 2번에 4.19 혁명. 자, 동그라미 2번 3.15 부정선거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고, 동그라미 3번 정계 마산에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김주열이 시신이 떠올랐고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결국에 경무대 시위까지 갑니다. 그렇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증가되면서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요. 동그라미 4번 결과 볼게요.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이승만은 직접 하야하겠다. 26일 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다. 지금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이 국회에서 나에 대한 평을 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를 그만둬라 라고 하면 내가 사임할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내가 또 계속 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국회에서 그날 바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딱! 그래서 당신 사임하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4월 27일 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사퇴를 하게 되는 것이 4월 27일.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몰락을 해버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사임서 국회를 제출하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당시 외무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요. 그래서 이 권한받은 이 정부를 허정 과도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년 4월부터 60년 8월까지 자, 이때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을 바꾸고요. 이제 이공화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19 혁명까지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3공화국 이유를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4.4.5 입개헌과 이 4.19 혁명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